느낀다가 아니라 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함자 밑에는 느끼는 것은 사람은 보통 마음으로 느끼죠. 그런데 사람이 무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의미죠. 마음이 너무 유심하면은 이게 오히려 그 걱정거리가 많은 거고, 그래서 무심한 가운데 이렇게 느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마음 심자가 없는 함자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죠, 이 뭔가 다른 그 뜻을 두고 의도를 두고 이렇게 그 오고 가는 정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다 느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 심자가 빠진 글자죠. 그런데 글자를 잘 보시면은 느낀다라고 할 때 그 느끼는 때는 아무 때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 이를테면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이렇게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가는 것은 그 어렸을 때는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을 주고 그 다음 하는 요런 관계인데, 그런데 사람이 그 서계전에서 보듯이 유천지연후에 유만물하고 유만물연후에 유남녀하고 그 다음에 유남녀연후에 유부부라, 그래서 분명히 남녀를 먼저 뒀습니다. 그죠? 남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남녀가 서로 간에 정을 통하는 거, 마음을 통하는 거, 그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연애하는 과정이죠. 옛날로 조금 표현하자면 이제 그래서 느끼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혼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구혼의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택산 함께는 바로 부부애도가 아니라 바로 구혼지 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부라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부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잘 이루어지면은 참 바람직한 사회가 되고, 사회가 이런저런 그 도덕적 관계가 다 무너지다 보면은 우리가 시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음분이 많아지는 때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택산 함께에서도 보면은 요 두 가지 방법이 나눠질 겁니다. 자, 중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구원의 예를 갖춰서 나가지 않는 것이 되고, 그렇지 못하고 중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음분 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분을 경계하기도 한 그 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성리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거는 차마 아마 내가 보니까 다 그대로 발설하기가 조금 못하니까 좀 억지해서 해석해 놓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문항이 아까 주공 같으신 분이나 공자가 해설을 한 부분들은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음분시가 참 많은 거는 나중에 시에 보면은 정풍을 많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풍에 나 있는 그 음분시들, 함께로 표현하자면 저 상육효, 그 다음에 여기 구삼효, 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면은, 자, 남녀가 어쨌든 부부의 과정이 되기까지의 이 남녀 간의 애정이다,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놈이나 하는 게 아니죠. 일정한 우리가 뭐예요? 때가, 나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때냐? 요때죠. 요때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글자, 이게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뜻글자로 공부하지 않으면 참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천간상으로 보자면은, 자, 가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린 단계가 되는 거죠. 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낮이기 때문에 바로 젊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정할 때 이 글자를 쓰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한낮에 무럭무럭 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만이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되냐? 무성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무하고 정자가 합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이잖아요. 그죠? 바로 성기가 되는 것이 되고, 내 몸을 이룬 것이 바로 뭐다?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나이가 찬 성인, 남자 나이 20살, 여자 나이 보통 15살. 옛날에는 그래서 15살 이상, 남자들 20살 이상, 그래서 20살에서 30살 사이, 여자는 15살에서 그 20살 사이, 요 사이에 그 결혼을 하도록 장려를 하는 거죠. 이제 부득이하게 뭐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경우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나이 때 그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른바 구혼의 예를 갖춰서 자, 시집장가를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국가의 재난이나 기근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그냥 간략하게 이 예를 다 생략하고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함이다라고 할 때, 남녀가 다 느껴서 시집장가를 가려고 할 때는 바로 이
성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성인이 언제 나면 느끼는 거니까 남과 여가 되는 거죠. 위에 있는 일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음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과 양의 그 조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또 어쨌든 간에 일정 정도 성인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 그런데 택산 함께는 위에가 택자가 되고, 자 밑에가 산괴가 되는 거죠. 택이다라고 하는 것은 택이다 그러는 것은 자 산 위에 물이 있어서 땅 속에 이렇게 해서 뭐예요? 비어 있는 상이죠. 그래서 물이 밑으로 윤활을 하면서, 그죠? 밑으로 윤활을 하면서 이 속으로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마음속으로 밑으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것이 이런 말에서 무심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개사전에서 나왔듯이 가미수통 천하지고라. 그러니까 역은 무사야하고 무의하라 그랬죠. 생각도 없고 하음도 없지만은 가미수통 천하지고라. 느껴서 천하의 그 연고를 통한다라고 할 때 그때 감이라고 썼지만 그게 바로 무심의 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스며드는 것. 이것이 성인이 세상에 베푸는 덕화의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자 이것이 바로 소녀가 되고 밑에가 소남이 되는 거죠. 소녀 소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 아까 젊은 청년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처녀 총각. 우리말로 처녀 총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처녀 총각이 자 이제 만나서 서로 간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보통 남자가 밖에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안에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 뭐 연애할 때는 남자가 여자를 떠받들어 주더니 이게 뭐 그 요즘 말로 얘기하기는 좋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아니죠. 자 결혼한다라고 하면 요즘 결혼한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 간다잖아요. 그러면은 혼인을 구하는데 자 이제 남자가 혼인을 구하는 것, 여자도 이제 혼처를 구하는데 먼저 구하는 것이 원래가 양선 의무잖아요. 그죠? 양이 먼저 구하는 겁니다. 양이 안에서 양이 내 집으로 들어올 여자를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구하는 거죠. 자 옛날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뭐냐면 종례혼들이 성행했습니다. 그죠? 집안 간에 그냥 이렇게 사는데 나중에 오랜 세월들 사람들이 결혼 살다 보니까 종례혼의 단점들이 발견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이 이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나라 때 말기에 보면은 여기 주역에도 나오지만 제을규매라는 말이 나오죠. 제을이 자기 누이 동생을 저 다른 지역으로, 그죠? 다른 귀족들이나 저 지방으로 시집 보낸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례혼에서 지금 뭐냐면은 바로 이 주역에서 이 내용은 조계혼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장가를 가는데, 그죠? 우리 집에 이제 젊은 아들을 하나를 장가를 보내는데 저 바깥에 나가서, 그죠? 바깥에 나가서 여자를 구해오라.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천하를 다스린 그 이치들을 쭉 풀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맨 첫 배는 건곤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의 음양조화 속에서 만물이 쭉 생겨나가는 과정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하경의 맨 첫 번째라고 하는 건 바로 인사를 가장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그 인사의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전에서 표현했듯이 자 남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있고 난 뒤에 부부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부부의 이 연을 어떻게 맺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일륜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들었고, 이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맹자가 순임금 장가 드시는 얘기 했었죠. 자 이제 그 순임금의 부모님 같은 경우가 워낙 완악하신 분들이라서 그냥 자식의 재산까지도 다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데 자 요임금이 천하의 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순을 사이 삼는데 저쪽 집안에 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아무리 임금이라 하지만은 내 자식 내가 장가 보내고 싶어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당신들이 웬 상관이 하면서 반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알리지 않고 장가를 이 사위를 삼았고, 그 다음에 순임금도 굳이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장가를 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그 얘기는 뭐냐라는 것은
남녀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때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그 인륜의 그 법도를 갖춰야 된다라니까 이른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 요때 때가 되었는데도 부모가 이거 안 보내줬다? 그럼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부득이한 경우다. 그런데 이제 혹여라도 이 말을 해놓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를까를 염려해서 뭐라고 붙였던가요? 그렇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이 순임금과 같은 그러한 덕이 있어야 가능하고 요임금과 같은 그러한 덕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다. 이거는 인륜의 법도에 어긋난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둔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택산 함께에서 이 음양이 남녀가 그 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이 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뭐가 되어야 일정 정도 성인이 되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야 그래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되고 더욱더 대부분 다 빠져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남자가 장가를 가는데 저 바깥에서 그죠? 종례혼이 아닌 조계혼 제도가 이미 주나라 때 이렇게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신라 시대나 이런 때 보면은 굉장히 많죠. 왕족 간에 이게 뭐 고모라고 불러야 될지 이모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뭐 등등등등 해서 이게 참 쉽사리 없어지진 않았는데 일찍이 중국에서는 중국 본토에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황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이후에 후대 사회 그 정치가 문란해지면서 또 이것도 동시에 또 문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나라의 그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례뿐만 아니라 바로 이 주역통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래서 이 택산 함께하고 잘 어울리는 시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관접편이죠. 관관저고 제아지주로다라고 하는 그 내용. 여기 이 함께는 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참 재미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전에 보면은 함은 서교의 유천지 연후의 유만물하고 유만물 연후의 유남녀하고 유남녀 연후의 유부부하고 유부부 연후의 유부자하고 유부자 연후의 유군신하고 유군신 연후의 유상하하고 유상하 연후의 예의 소조라 하니 여기까지가 서계전에서 나온 말씀이었죠. 요 대목은 우리가 그 황하문명권의 이 문명의 그 법도 인류 문명의 이른바 인문이죠. 바로 인문사회를 인문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지극히 간략한 문장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인문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예가 있어야 되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죠. 그러면서 천지만물이 생겨난 이치로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사람이 있는데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녀의 음양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만물이다라고 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다 표현을 했고 천지라고 하는 속에서 이미 음양을 표현했고 만물로서 다시 한 덩어리를 표현했고 그 속에서 다시 또 음양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남녀, 만물의 대표인 사람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남녀이고 그러나 남녀로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바로 부부의 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부부의 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의 도가 바로워져야 천하도 바로워진다라는 것이 나중에 가인귀에 나오죠. 풍악 가인귀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부부가 있고 부자 바로 어른과 아이 개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계속 이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계승의 관계를 부자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양이니까 양을 앞세워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적 상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군신이라 표현했고 이미 이와 같이 사회적 상하 관계가 있으면 그 속에 반드시 예와 의가 있어야만이 그 사회가 바르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간략한 문장 속에 표현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정자가 다시 한번 해석하는 말이 천지는 만물의 근본이요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의 근본이고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고 이 시작이니 소위 상경은 이로써 한 바 상경은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볼 때 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건곤하고 그죠 건곤을 머리로 하고 하경은 수함계의 항례라 그래서 함괴를 머리로 하여서
항으로서 이었느니라 이렇게 했네요. 천지는 두 물건이라 저 위로 하늘이 있고 아래로 땅이 있으니까 두 물건이라 그러므로 위아래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두 개가 나누어져서 천지의 도가 되고 그러나 남녀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교합이 돼야 되겠죠. 성인이 되어서는 서로 사귀어서 합하여서 바로 이것이 부부를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함과 함께가 그죠?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미 함과 항이라고 하는 것은 소녀와 소녀 소남이라라는 바로 남녀 관계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것 따로 그 다음에 항이라라고 하는 남녀가 이제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이루는 거니까 항 이것이 다 두 채가 합이 부부지의라. 그래 두 채가 합하여서 부부의 뜻을 두었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기운이 이렇게 회통을 해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고 그 만들어진 만물의 그 기 앞에는 이제 기가 이렇게 흘러서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가 합하여서 뭐예요? 형체가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체와 그 기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 따로 나누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함은 감냐니 함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니 이 열리 주요 그죠? 열로서 기쁨으로서 주장이 되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위에 있는 연목계에서 나온 내용이죠. 연목계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항이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래 하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은 떳떳함이니 이 정의 본이 열지도하니 그래서 발음으로써 근본을 삼고 그 다음에 그 기뻐하는 도인이 자유정야라 스스로 발음이 있음이라. 또 보면은 요 글자에도 보면은 발음이 있다라는 건 어쨌든 만나야 되는 거니까 상괴하고 학괴가 더 전부 다가 또 뭐냐면은 음양응 상응 관계 되는 거죠. 어쨌든 정응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상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뇌풍 한괴 뇌풍 한괴도 보면은 전부 다가 다 음양응 그죠? 일단은 상응 관계죠. 정응인지 아닌지는 이제 나중에 어쨌든 다 상응하고 있는 요 개입니다. 요거까지도 잘 보셔야 되고 대신에 건곤괴는 어떻게 되냐 서로가 따로따로 있으면서 이 속에서 뭐예요? 그야말로 가미수통 천하지고가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이게 배합괴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 함괴나 함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시죠. 발음으로서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도이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그죠? 이게 화합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도이니 스스로가 그 속에 발음이 있으니 정지도는 발음의 도는 고유설런이니 진실로 기뻐함이 있으니 자 우리가 뭘 보통 바르게 하자 하는데 그 바르게 하자고 해서 바르게 했는데 영 안 기쁘더라. 그 제대로 된 바른도가 아니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바른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쁨이 있으니 손이 동즉 그죠? 공손하고 그래서 이로써 움직이는 것은 강육해 응하니 강과 유가 다 응하니 손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요거죠? 오랫괴가 되니까 오랫괴는 바로 진동이 되니까 그죠? 진괴하고 손괴를 바로 한괴를 표현하는 거죠. 강과 유가 다 응하니 바로 역시 열례라 기뻐함이라. 그 다음에 함지위괴 함의 괴됨은 택상 가나하니 연못이 위에 있고 간괴가 아래에 있으니 소녀 소남예라. 남녀 상감지심에 남녀가 서로 간에 느끼는 그 기쁨은 망녀소자라. 그죠? 젊은이만한 것은 없느니라. 여기서 소라는 것은 젊은이라고 표현해죠. 어린이라고 할 때는 뭘로 표현해야 돼요? 유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젊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고로 이소위함예라. 그래서 두 젊은이가 바로 느낌이 되는 것이라. 함이 되느니라. 간체 독실하여. 그죠? 간의 체는 산께는 그죠? 돈독하고 두터우면서 실하여서 지위 성각지의라. 그죠? 이 그친다. 간의 그 그침이라고 하는 것이 정성스럽고 그 정성스러운 뜻, 그죠? 성각이라라고 하는 정성스럽고 정성스러운 진실로 정성스러운 뜻이 되느니라. 남지 독실 이 하교하니. 남자의 뜻이 독실하여서 아래로서 사귀니 여심이.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열이 상이라. 기뻐하면서 위에서 응하니라. 남감지 선예라. 남자가는 느낌의 먼저이라. 먼저 느껴서 이 남자가 먼저는 자꾸 이렇게 발표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발동이 된다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선이 성감즉. 남자가 먼저 정성으로서 정성스러움으로서 느낀다면은 열리응냐라. 여자가 기뻐하면서 응하니라. 그러니까 진실로 느끼고 이렇게 되니까 진실로 저 여자가 참 필요하겠다. 그냥 한번 그냥 만나서 그냥 놀다가 그냥 헤어질까 이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의 영혼 배필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느끼게 되면은 여자들은 거기에 그 기뻐하면서 같이 응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 고르는 게 좀 까다롭죠. 생물학적 거의 본능에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자들이야 그냥 한번 그저 이 만나서 이 가버리면 되지만은 여자는 뒷감당이 큽니다. 자식을 낳아서 이게 온전히 내가 키워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낳았을 때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두루두루 고생이기 때문에 항상 여자들은 남자 고르는데 굉장히 신중해요. 예로부터 굉장히 신중한 게 이게 거의 본능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대에 따라서 뭐 들락날락하고 하기는 하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건안구식 한번 봅시다. 함의 이소는 이소 삼교자니 함께 이소는 그죠? 두 젊은이는 상교 서로 간에 그 사귀는 것이니 부부지시하요. 이것이 바로 부부의 시작이고 소위 논일시 교감지 정이라. 그래서 이로써 한 바 이로써 뭐냐면 한때의 교감의 정을 바로 논한 바이라. 여기 표현을 참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한때 남녀간에 이 한때 노는 건 한 번이지만은 나중에 뭐 부부의 연을 맺어놓고도 밖에 나가 딴짓하면 이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뒤에다 뭐라고 하느냐, 항구하게 하라. 그래서 땡산 한 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함이라고 하는 바로 일시의 교감의 정이라. 그러므로 이 남하 여위상이라. 남자가 여자보다도 아래한 요 해석이 그래요. 남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아래한 상이 아래하는 것으로서 상이 되느니라. 남선 하여하니. 그죠? 남자가 그래서 밑에다 정확하게 다시 표현했죠. 여자보다 그죠? 아래하니. 남자가 먼저 여자보다 아래하니라고 하는 위에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뒤에서 그 공자가 단전에서 남하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남하여라고 했고 그의 정확한 뜻이 남선 하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로 이것은 혼인지 도성의라. 그렇게 해서 남자가 먼저 여자보다 아래하여서 혼인의 도가 성립하니라. 이루어지느니라. 항은 이장이 상승자니. 뇌풍 항께는 두 장남과 장녀가 그죠? 그 장남과 장녀가 서로 있는 것이니 서로 있는다, 서로 받든다. 다시 말해서 집안의 그 가도를 잇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부부지 종려라. 부부의 마침이라. 이어서 바로 부부로서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내용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시의 관접편의 그 시입니다. 남녀가 이제 거기에 보면은 관관적으로 제아주주라다 하면서 그 나무꾼이 어떻게 산에 나무로 봄날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저기 물가에서 이 마른 풀을 뜯고 있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고 어때요?
밤새 잠 못 이루는 거죠. 아, 어제 그 봤던 아가씨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다음날도 또 올까. 괜히 이제 나무 할 일도 없는데 가서 이제 산에 가서 나무하고 아가씨가 오나 안 오나 또 아가씨가 영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자면서 전전반측하는 거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그래서 그야말로 오매불망. 거기에 보면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로다라고 하는 그 대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남자 쪽에서 여자한테 이른바 이제 구혼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른바 청혼을 보내고, 그래서 거기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부부의 연을 맺는 과정을 사당에 재올리는 내용으로 표시된 것이, 그리고, 하기 전까지는 둘이 연애하는 과정도 나오죠. 우리가 금슬우지로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금과 슬로서 서로 간에 벗하고,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끝까지 가자라는 거, 종고락지로다라는 거죠. 종이라고 우리 종친다라는 거죠. 금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거기 또 실을 그래서 여러분 잘 봐야 된다는 게 금과 슬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만드느냐 하면은 생사로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파름이라고 할 때 파름의 그 악기의 그 종류가 바로 요때입니다. 그 다음에 종고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금이죠. 고라고 하는 것은 북이죠. 가죽. 바로 뭐예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죠? 늙어서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 그죠? 이 즐겁게, 그죠? 살겠습니다. 그게 종고락지라는 소리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금슬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는 젊었을 때 연애할 때의 관계를 표현하고 정확하게 놓으면은 부부가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종고락지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시의 내용만 그냥 해석해서 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슬오지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연애할 때 그 즐거운 감정이고, 그 다음에 종고락지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둥둥이라고 하는 속에는 실은 또 있죠. 삶에서도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 금슬 같은 경우는 그저 아름다운 소리인데 여기는 화나면 두들기는 거지 뭐. 그런 의미까지도 두루두루 찾아서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 시를 요런 거 보고 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들이 글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공자가 시에서 써놓고 제일 첫 편에 관접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 이 음양의 조화를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놓은 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부의 종이라라고 하는 거, 부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산 그의 함께로서, 아니 한께로서 그저 끝까지 가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소위 논, 그래서 만세 처가지 도라 이렇게 했죠. 이로써 바로 만세, 바로 집안에 처하는, 그죠? 집안에 그 처하는 바로 도를 논한 바이라. 그러니까 가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므로 남존 여비위 상이라. 그래서 일단은 남자는 존하고 여비,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요즘 여자들이 남존 여비가 어딨냐라고 이걸 품귀니까,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남존 여비, 이건 상은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요 성략적인 요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제 예나 제나, 이거는 그럼 남비 여존이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남비 여가 어쨌든 한 집안을 이끄는 것은 가부장제에서 남자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바깥에서 구해오는 것이고, 그죠? 종례혼이 아닌 바로 조계혼 제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국가가 지금 실시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부부 유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가 집안일을 집안의 모든 일은 여자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남자는 다 뭐 한다? 바깥 일을 책임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을지 몰랐는데, 그 안동 하회마을 갔다 서해 유성룡 집안의 그 후손, 아침에 일찍 밥 사가서 이제 우리 가서 보는데 집안에 그 종손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참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옛날 양반집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당이 있잖아요. 그죠? 내당 있고 여기에 가만 담아 있고 바깥으로 사랑채가 있죠. 이분 하시는 말씀이 집안 구성을 보십시오. 사랑채하고 내당의 구성을 보십시오. 사랑채, 내당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남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냐? 집안에서는 절대적인 여자에 관한 합니다. 남자는 다만
바깥에 있는 것을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바로 남존여비가 아니라 이건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야죠. 그죠? 남자는 여자를 위해주고 여자도 남자를 위해주는데 자 부부 유 법에서 만약 유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남자는 바깥 일을 책임지고 사회 그죠? 이 사회 정치를 잘 하셔야 되고 여자는 바로 집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거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가와 만사성 여기 두 개가 적절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남자가 바깥일 하면서 집안일 대소사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시작하면은 이른바 여자의 그 역할이 흔들려 버립니다. 요즘에 사극 드라마 애들 가끔 보면은 중국 드라마는 우리 드라마건 간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 나 그 왕이 어디 가서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데려다가 후궁시켜요. 그거 원칙상 법도에 어긋나는 거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후궁 하나 드리는 건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의 이 중전마마의 황후의 결제가 안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이 한다는데 못하기를 할 수는 없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이거 두세 번만 반복돼서요. 그 나라 정치 정리됩니다. 왜? 여기 이 권력이 저 황제 영 안 되겠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철저합니다. 내다. 그래서 보통 궁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극 드라마들 보면은 이 중전에 이쪽은 뭐냐면 이른바 뭐예요? 시야 싸움에 그래서 무슨 뭐 원조인 양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중전이라고 하는 요 자리는 뭐냐면 내명부 총관리예요. 우리가 옛날에 내무부 그랬죠? 실제적으로 내무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웬만한 정경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관직에 있는 모든 부인들에 대한 통솔 권한이 누구냐면은 이 내명부의 수장인 바로 궁전에 그저 중전에게 있는 건데 참 그 이 말초적인 것들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른바 법도라는 게 참 없어지는 부분인데 요거까지를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세 처가지 도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인교에 가보면 잘 나타날 겁니다. 남존여비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받아들이지만은 요 의미가 아니라 부부유별이라고 하는 것. 특히도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자는 어쨌든 간에 자식을 낳아서 키우잖아요. 그리고 여자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미 저 바깥에서 여자를 데려 들어왔기 때문에 저 집안에 문화가 있죠. 우리 지금 요렇게 해서 이 현대사회에서 그 교류가들이 활발한 속에서도 결혼하다 보면은 여자 쪽 집안 남자 쪽 집안 달라가지고 이른바 먹는 거 하나하나까지 달라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라고 하는 순간에 부부싸움 벌어지잖아요. 그죠? 서로가 살아왔던 그 생활 환경의 다른 점을 먼저 인정해줘라 라는 겁니다. 이게 별이에요. 서로 간의 그 문화를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융합하면서 차근차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녹여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이때는 여자가 좀 양보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대로 보자면 왜? 여자는 바깥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남자 녹이는 건 쉽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 녹여서 이른바 그래서 이 집 가풍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 당신 틀렸어가 아니라 뭐예요? 스며들듯이. 그죠? 스며들듯이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려 주는 것이 굉장히 그게 이제 현명한 여자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남존 여비의 상이고 근데 만약에 지금 부부 유별 개념이 또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원래 인류의 역사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자, 남자들 뭐 더군다나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어 보세요. 밖에서 딴짓 다 하고 여자한테 또 시킬 일들은 다 시키죠. 여자들이 혹사를 당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자들이 시집 안 가려고 그러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특히도 출산율은 뭐 1점 몇 명 이렇게 1.3명 되나요? 1.5명 되나요? 거의 안 나려고 그래요. 왜? 여자가 지금 상황에서 시집을 간다. 여전히 시집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위해서 여자가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죠. 돈도 안 벌면 살기도 어렵다 그럽니다.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죠. 또 부부간에 이 결혼을 했으니까 또 뭐도 만들어야 돼요. 애 만들어서 애도 키워야 돼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떨어지느냐? 여자한테 떨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부부유별의 별을 이거 인정을 안 해요. 안 하고 뭐 하거냐? 물론 뭐 여권이랑 좀 똑같이 한다. 평등 개념으로 부부간의 이 평등 개념을 애 낳고 기르는 것까지도 이렇게 돈 버는 것까지 평등 개념으로 집어넣으면은 참 요 관계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게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평등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 개념으로 표현하죠.
공자가 그 정치를 하는 데서도 표현한 게 바로 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균.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할 수가 있고 편안할 수 있다. 균화 아니에요. 이 고르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맞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고로에 따라서 고르게 해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죠. 평등이 아니라 바로 균이라고 하는 것. 요것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사회 문제 관련해서 하여튼 봐야 될 게 너무나 많은 부분인데, 일단, 그래서 남선하라, 혼인지 도라 했고, 그 다음에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하어 남은, 그죠? 여자가, 그래서 남자보다 아래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요게가 되는 거죠. 바로 요거 함께, 제가 계속 지금 함께 가지고 얘기하네요. 여자가 남자보다 아래 하는 것은 거실지 윤정이라. 그래, 윤이, 그죠?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에 거처하는, 한 집안을 거느리는, 그죠? 한 집안에 거처하는, 한 집안을 다스리는 바로 질서라. 질서가 바루어짐이라.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괴상의 모습을 그대로 읽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괴의 이소 이장 상중자는, 그죠? 괴에서, 그죠? 두 젊은이와 그 다음에 두 장자들이 서로 바로 거듭한 것은, 그러니까 소는 소끼리 장은 장끼리 이렇게 한 것은 불유 손익호와, 그런데 왜 그건 손익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산택 손괴, 연못괴가 밑으로 내려가고 산괴가 위로 올라가고, 이것도 소남 소녀죠. 그 다음에 장남 장녀, 풍례 이괴, 이것도 장남 장녀. 근데 이거는, 그죠? 이거는 왜 아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내용입니다. 불교 손익화, 왈 손수 이소이 남하는. 자, 손괴는 두 소인데, 그죠? 모름지기 두 소이지만 남불하녀, 그죠? 남자가 여자보다 아래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했으니 함감지의 미하라. 그래서 다 느끼는 뜻이 아주 미미하다 이 소리예요. 아주 미미하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이거 글자대로 보면은, 자, 산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느끼기가 참 어렵죠. 이거는 요렇게 얘는 가만히 있어도 물이 밑으로 들어와서 저절로 적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잘 다루면 남자 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 달 이런 경우잖아요. 그죠? 평강공주가 시집가, 근데 실은 바보 온 달이 바보 온 달은 아니죠. 당시 고려에 아마 엄청난 이렇게 무인 집안의 자식이었을 것 같고, 아니면 무로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자일 것 같은데,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내내 이런 인적 관계를 해서 다 맺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은둔군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고려의 평원왕인가요? 아, 그런 세력들을, 신진 세력을 발탁해서 쓰면은 이런 정치적으로 어렵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맨날 어렸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평강공주한테, 야, 너 울면은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한데, 아마 이 왕이 노골적으로 그걸 많이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강공주가 그렇게 해서 가서 그야말로 온달을 훌륭한 장수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저런 내용이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부의 연이다 그러면 그 유명한 무슨 얘기 있죠? 선녀와 나무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못 타고 내려온, 두레박 타고 내려온 선녀가 어디에서 저 금강산의 연못에서 목욕을 할 때 이 총각이 가가지고 옷 훔쳐서 입었던 그 내용이 바로 택산 함께의 내용이 바로 선녀와 나무꾼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비록, 그러니까 은미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또한 비록 이장이, 그죠? 두 장자들이, 두 장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거 남상하니, 그죠? 여자가 남자보다도 위에 있으니 이것도 막 흔들흔들 하는 거죠. 이것도 흔들흔들 하죠. 근데 바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분다 그랬죠.
흔들어서 같이 계속 흔드니 이거 좀 시끄럽죠. 부부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위에서 바람이 이렇게 해서 백성들로 이제 이거는 봄에 농사 짓는 이 도로 표현하면 괜찮겠지만 이제 부부의 도로서는 맞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항구지의 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항구한 그 뜻이 어긋나느니라. 차하경은 그래서 이의 하경은 소위 불수 손익하고 그렇죠? 손꾀와 입꾀로서 입꾀를 머리로 하지 아니한 까닭이고 그다음에 수하망례라 그래서 하망을 머리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 설명 아주 잘 좋은 설명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운봉호씨 것도 보자면은 선천팔괴지 상에 선천팔괴의 상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선천팔괴 상인 설계전에 그럼 선천팔괴 상을 나타내는 설계전 제3장일 겁니다. 설계전 제3장에 양언지하니 그죠? 무릇 그 두 번을 얘기했는데 선천팔괴 상을 가지고 설계전에서 두 번을 얘기했는데 선언 먼저 뭘 얘기하냐면 천지 즉 계지하여 이 산택계언이라. 요거는 설계전 제3장 한번 찾아보세요. 설계전에 보면 유천지연의 설계전 3장에 신야자름 묘만물이 위원자이니라고 나오는 내용 있죠. 설계전 제3장에 보면은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천지정의가 되죠. 천지정의하며 이렇게 돼 있죠. 하늘과 땅이 위를 정하며 그 다음에 산택이 통기하며 이렇게 돼 있죠. 산택이 기운을 통하며 이렇게 산택 통기의 상도 되죠. 이게 지금 택산 함께 그죠? 요 택산 함께가 역시 산택이 서로 기운을 통하는 산택 통기의 상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뇌풍이 상박하며 뇌풍이라고 하는 것은 한꾀가 되기도 하고 이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와 불상석하며 물과 불이 서로를 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원문으로 돌아가서 자 천지를 먼저 말하고 이렇게 돼 있죠. 선언 천지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즉 계지 산택 다시 꼭 나아가서 산택으로서 이었고 나아갈 직자로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산택으로서 이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뭐로 나가느냐면은 수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어서 이거는 어디로 표현하냐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온 것이 지금 아까 두 군데를 얘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 6장을 보세요. 6장을 설계전 6장에 보면은 신야자는 묘만물이 위원자니 동만물자 막초로 쭉 나가다가 저 뒤에 보면 고로 수와 상체하며 뇌풍이 불상패하며 산택이 통기 연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3장에서 썼던 산택이라고 하는 것이 3장에서는 천지 다음에 처음 나왔죠. 그런데 6장에서는 맨 뒤로 빠졌죠. 통기라는 말은 그대로 썼죠. 이거 먼저 우리가 비교해보고 보면 쉬워요. 그 다음에 뇌풍이라고 하는 것은 상박이라고 했고 서로 부딪힌다 했고 6장에서는 불상패라 그랬죠. 서로 부딪히는데 그 다음에는 근데 서로 간에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수하라고 하는 것은 3장에서는 저 뒤로 갔는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오면서 3장에서는 불상석이라고 했고 서로 쏘지 않는다라고 했고 서로 쏘아서 왜냐면 서로 쏘아서 맞추면은 물이 불을 다 말려버리거나 그죠? 물이 불을 아예 다 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불상석이라 표현했고 6장에서는 뭐냐면 상체 그래서 적당하게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마른 것을 좀 축축하게 해서 만물이 잘 성장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개연수화하고 그 다음에 뇌풍이 종지하니 그래서 뇌풍으로서 맞췄으니가 되나요? 뇌풍으로 맞히는 게 뭐 있나요? 뇌풍으로 맞힌 게 아니죠. 종지산태 다시 그래서 개언수화 뇌풍 그죠? 서로 이끼를 수화로 있고 그 다음에 뇌풍으로 있고 이 3장 같은 경우는 먼저 뭐냐면 뇌풍이 먼저가 되고 수화가 나중이죠. 그죠? 그 다음에 6장 같은 경우는 먼저 수화하고 뇌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었는데
마치는 것은 뭘로 했느냐? 산택.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 가지고 하려면은 그 처음에 즉 계지 산택하고 개연 수화 뇌풍이 아니라 뇌풍 수화 순서대로면 요게 맞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바꿔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그 3장 같은 경우는 마치는 걸 산택으로 했고, 그다음에 상박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보다도 더 귀하다? 불상패라고 하는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상박이라고 하는 데다가 그 3장에 먼저 천지정의에 해놓고 나서 먼저 뭐냐면 뇌풍 상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상패보다 더 귀함이 되므로, 그죠? 서로 간에 부딪혀서 다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불상석이라고 하는 것은 상체, 서로 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체보다도 더 귀함이 있느니라. 그죠? 귀 여김이 있느니라. 이제 지금 그 운봉호 씨 같은 경우 먼저 나온 것을 더 이제 귀 여겼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언급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통기라고 하는 것만, 그죠? 통기라고 한 것만이 곧 양언지 불개하니, 그죠? 양쪽에서 3장과 6장에서 전혀 고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똑같이 그 통기했다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연즉 상경수어 건곤자는 상경의 건곤에 대해서 머리를 한 것은 바로 이 설계전에서 천지정의하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경의 수어 함자는 하경에서 함꾀를 그저 머리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미가 바로 뭐다? 설계전의 제3장에 나오는 처음에 언급한 바로 산택통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말씀들이 굉장히 간략하기 때문에 쭉 이렇게 풀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욕기 분이라. 그래서 산택이 통기함으로 자, 그 자리라고 하는 건, 위라고 하는 것은 제 서로가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누고자 함이라.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나누고자. 그러므로 건고는 기본적으로 천지정위에서 위기 때문에 분이 위이게 하고, 그죠? 그래서 하늘괴 땅괴 하고 너는 윗자리 나는 아랫자리, 그죠? 건곤이 뭐라고 했죠? 맨 처음에 천존지비하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이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건곤이라는 것이 나뉘어져서 바로 두 괴가 되고, 그 다음에 기운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합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곤이 위는 달리하고 했지만 그 속에서 기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기욕, 기합이라.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합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산택이, 그죠? 합이 위일개요. 그래서 산택이 합하에서 한 괴가 되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산택손에서 이제 산택통기하는 의미에서 한 괴가 또, 역에 팔순괴, 역에 8개 순수한 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수한 소성괴 8괴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중천건, 그 다음에 뭐예요? 중지곤, 그 다음에 뭐예요? 중례진, 그 다음에 아들께 중수감, 소남께 중산간께, 그 다음에 장력계로는 중풍손께, 그 다음에 중화리께, 중택택괴, 이거를 이제 8개의 순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6효가 다 불응이라. 이런 경우 한번 보면 돼. 정말 다 불응인가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진짜 불응이었죠. 다 순수 지들끼리끼리 만나면은 하나도 안 맞죠. 그 다음에 곤괴 하나도 안 맞죠. 그 다음에 아들괴부터 해볼까요? 진괴부터 해볼까요? 하나도 음양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숙괴, 중남 하나도 안 맞죠. 그 다음에 산괴 역시 하나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장력괴 역시 그저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력, 중력괴 역시 마찬가지가 되고, 소력괴 역시 마찬가지더라. 이런 것에서 이제 이게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그 해석인데, 여기가 그래서 순수 8개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비타협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히 섞여야 되는데, 그럼 섞이는 걸 어떻게 된다? 이런 들렀다리 저런 들렀다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혀진 들렀다리 하면 안 되고, 그죠? 이른바 기운에
감흥으로 섞여야 된다. 바로 요거를 지금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육효가 다 불응하고 그 대신에 이제 뭘로 맞냐? 태, 비, 그 다음에 함, 항, 손, 익, 기재, 미재 요렇게 만나는 것들. 그죠? 이때 육해는 다 어쨌든 간에 만나죠. 자, 뭐부터 태비, 지천, 택괴. 그죠? 음량 다 짝되죠? 비괴 역시 뭐 맞지는 않지 어쨌든 간에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거? 저기 뭐야 여기 함께 택산 함께 그 다음에 뇌풍 함께 그 다음에 수하 기재께 수하 기재께 화수 미재께 요거는 다 음량 다 짝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죠? 이렇게 해서 다 서로 간에 이렇게 짝이 되더라. 이 6개는 짝이 되는데 육효 개응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서로 간에 응하더라. 태비는 그죠? 택괴와 비괴는 천지상응이라 하늘과 땅이 서로 응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거상편하고 그래서 저 위에 상편에 있는 것이 되고 함괴와 그 다음에 손괴는 소남과 소녀가 상응 서로가 응하고 그 다음에 뇌풍 함께 풍래익괴는 장남과 장녀가 상응하고 그 다음에 기재괴와 미재괴는 중남과 중녀가 서로 상응이라 그러므로 그래서 이거는 인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뭐다 하편에 있느니라. 그래서 상경은 천지자인의 이치를 다루고 하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사를 다뤘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다 하면 정말 그런지 하고 이렇게 이제 따져 본다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함은 이 소남 소녀 이 소남으로 그죠? 소남으로서 하소녀라. 그래서 소녀보다도 아래하고 또 응지 절지자라. 그죠? 응함이 아주 간절하게 이른 자이라. 그죠? 간절하게 해서 이른 것이라. 고로 거하경지 수라. 그래서 하경의 머리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상경의 단사에서는 보면은 상경의 단사에는 불언여. 그죠? 단사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 쓰신 그 글입니다. 거기에는 여자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경의 함께는 하경에 보면은 함께는 지금 바로 뭐 옆에 나오죠. 취녀 길이라는 취녀라는 여자 나오고 풍화 가인께서도 보면 이여 정이라 여자의 발음이 이롭다라고 했고 또 천풍 국괴 같은 경우는 물룡취녀라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풍산 점괘 같은 경우는 여규길 여자의 시집감이 길하다라고 해가면서 이렇게 다언 혼취지 사이 수어 함견진이라 해서 많이 이렇게 그 혼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죠. 혼인하고 장가가는 일을 많이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는데 맨 머리에 있는 함께 이것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경을 그죠 하경을 인사를 다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그 단사를 통해서도 바로 알 수 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함께의 그 괴사를 한번 보자. 함은 형하니 이정하니 취녀면 길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통하니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여자를 취하면 길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서 자 이제 그 여자를 취한다라고 하는 건 옛날에 여자는 시집 가는 것이 되고 남자가 이제 한 집안을 이렇게 거느리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요 함은 형통하니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이제 우리가 이 현실적인 얘기로 표현하자면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때가 되어서 남녀의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것이 뭐하다? 당연하다 이 소리죠. 당연하다. 그래서 그 형통하다. 이거 만약에 못 느끼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낄 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회적으로 잘 안 되고 요즘 같은 경우 젊은이들 뭐라 그래요? 몇 포 세대? N4래요? N? 무한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죠? 당연히 연애 감정 느껴서 그래서 여자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데 그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라는 거죠. 이건 뭐 옛날처럼 뭐 돈 주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아예 바르다 뭐다 얘기할 그러니까 거의 N4 나오면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형통한데
그런데 아무렇게나 음분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바르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되고 서로 간에 이게 느낄 때가 되면은 바르게 이렇게 혼인을 구하여서 가는 것이 이로우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저 바깥에서, 그죠? 이렇게 두루두루 혼인을 구해서 여자를 취하는 것이 길하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관접편의 그 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하에 보면은 생민편 있죠? 강원이 시집가서 후직을 낳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그 생민시에 또 잘 나타납니다. 그거는 이따 초요 볼 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자의 그 전을 보면은 함은 감예니, 그죠? 함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니, 불알 감자는 함유 개이하니, 그런데 감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 심자가 있는 느낄 감자라고 말하지 않고 한 것은 함에는, 그죠? 다라는 뜻이 있으니, 그죠? 함에는 개의 모든 뜻이 있다라는 것이, 함이라는 것 자체가 개 모두라는 뜻이 있으니, 남녀 상감야와, 그죠? 남녀가 서로 사귀어서 느끼는 것과 또 물지상념이, 그죠? 물건에 서로 느낌이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다 있으니 일단 남녀 교상감예라 해서 하나 끊어줘야 되겠네요. 남녀는 서로 사귀어서 서로 느낌이라 해놓고, 물지상감에, 그죠? 물건들이 서로 느낌에 망녀남이 소부심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느낌 가운데에서 남녀만큼, 그죠? 남녀만한 것이 없으니, 그죠? 남녀만한 것이 없고, 또 뭐냐? 젊은이가, 그죠? 젊은이가 다시 더욱 심하다. 다시니까 이제 전 더욱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젊은이의 경우가 더욱 심하니라. 범 군신상하로 이지 만물이, 그죠? 군신상하로서, 무릇 군신상하로서 또 저 만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네요. 이지 만물, 희, 옛날에는 희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거의 번역하면서 전부 다 그냥 까지까지로, 왜냐면 옛날 토를 갖다 그냥 써버리면은 오히려 해석하는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자로 하는 거를 이번 고의 그 개사전 하면서는 다 까지로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만물까지, 어디로 갔느냐? 만물에 이르기까지 뭐 하다? 개유상감지 도하니, 다 서로 느끼는 도가 있으니, 물지상감 즉 물건이 서로 느낀다면 유형통지 이라, 다 형통한 뜻이 있느니라. 군신 능상감 즉, 그죠? 군신이 능이 서로 느낀다면 군신지도 통하고, 그죠? 군신의 도가 통하고, 이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로 느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개사전에 있었던 감이수통 천하지고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상하 능상감 즉 아래이가 능이 서로 느낀다면 상하지치, 상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고, 원래 느낌이라는 건 이물이 그 사이에 끼면은 못 느끼죠. 서로 간에. 그 다음에 이지, 부자, 부부, 친척, 붕우까지, 그죠? 붕우 희인데 붕우까지 개유 정의 상감즉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부자와 그 다음에 부부와 친척과 붕우에 이르기까지 다 그 정의가 상감즉 서로 간에 느낀다면 화순이 형통하니, 그죠? 화순하고 형통하니 사물이 개연이라, 사물이 다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함유 형지 이하라, 함에는 형통한 이치가 있느니라. 이정은 상감지 도,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느끼는 도가 이제어 정야라, 바로 발음에 있는 것이 이로우니 분리정즉, 그래서 발음으로써 하지 아니한다면 입어 악이라, 그러면 결국 악한 대로 들어가느니라. 이를테면은 여 부부지 이요교 하고 군신지 이미설하고 미열하고 이렇게 된 미열하고 상하지 사벽이 개 상감지 분리정야라 이렇게 돼 있죠. 이를테면은 자, 그러니까 여라고 하는 거 이를테면 이렇게 해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부부가, 그죠?
부부가 참 음란함으로써 서로 간에 사귀고, 이제 부부가 음란함으로써 사귄다라는 건 이 부부관계 떠나서 이미 다른 데까지 번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군신 간에 서로 간에 아첨하고, 그죠? 아첨하면서 기뻐하는 것으로서 하고, 상하 간에 사특하고, 그죠? 어느 편벽된 것으로서 하는 것은 다 느낌이 바르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취녀 길은 이 괴제로 언냐라. 취녀 길이라라고 하는 것은 괴의 재질로 말한 것이니, 왜냐하면 그 밑에 이유가 나옵니다. 괴요 유상 강하하니, 그죠? 괴에 보니까 유가 위에 있고 강이 아래에 있어서 이기 감응 상여하여 두 기운이 서로 간에 느껴서 응하여서 더불며 지열하고 또 그쳐서 기쁘고, 그쳐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막 흔들지 않고, 그죠? 지극히 서로를 이렇게 느끼면서, 그죠? 그 관제편으로 하면 금슬우지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고 남하 여지의하니, 남자가 여자보다 아래한 뜻이니 이로써 차의 취녀적, 이러한 뜻으로서 여자를 취한다면 득정이 길야라. 그래서 발음을 얻어서 길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자가 가만히 있으라 라는 소리는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바람 피우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죠? 아직도 결혼 아직도 머리 그저 이 바로 저기도 안 된 놈이 집안에 돈 많고 권력 많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자 취하고 하는 거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의 정풍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축제 행사가 열렸는데 여자가 이제 남자 만나고 여자가 남자 만나서 야 우리 저기 구경 갈까? 아이 지난번에 봤는데 아니다 그래도 가자. 그게 무슨 시더라. 하여튼 정풍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혼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취하지 말고 집안에서 부모가 정해주는 그저 그 정혼자리 잘 보고 가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주작것까지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함은 교감이니 태유 재상하고, 그저 태유, 태는 음효니까 여자니까 유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에 있고 강, 그저 산께 그 강함이 제하 아래에 있어서 교상 감응이요, 서로 사귀어서 감응하고, 또 간지즉, 간이 그치면 감지전이요. 그죠?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막 움직이는 것보다도 지극히 고요한 상태에서 잘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느낌의 온전함이고 오로지 함이고, 태열즉, 태가 기뻐하는 것은 곧 응지치요, 응함의 지극함이고, 또 간이 이 소남으로 하어 태지 소녀는, 소남으로서 그 다음에 태의 소녀보다도 아래한 것은 남선어 여하니,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하니 득 남녀지 정이니, 그래서 남녀의 발음을 얻음이니 혼인지 시라, 바로 혼인할 때이라. 이때보다 이왕이면 구혼 내지는 혼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괴 위감이요, 그래서 그 괴가 감이 되고 그 점이 형이 이정하니, 형통하에서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취녀즉 길이라. 이렇게 해서 하면 여자를 취한다면은 길하니라. 개 감요 필통지 리나, 대개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통하는 이치가 있으나 그러나 분리정즉, 그죠? 발음으로써 하지 아니한다면 실기 형이 소위라. 그래서 형통함을 잃어서 하는 바가 소위 개흉이라, 다 흉하니라 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특히 더 사람이 남녀간에 만날 때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드시 남녀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음을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앞주에 보면은 석의 이시왈 역은 무사야 무이하니, 그죠? 개사상전 제10장의 내용이 되겠죠. 역은 무사야 무이하니 적연부동이라가 고요하여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그죠? 바로 적연부동이라고 하는 것이 택산 함께 간께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감이 수통 천하지 고라, 그죠? 바로 그래서 느껴서 천하의 연고를 통하니라. 마침내 그죠? 천하의 연고를 통하니라. 그런데 유심어 구면, 그죠?
구함을 그 마음에 구함이 있으면 감피 역지도해라. 그죠? 이렇게 되니 만약에 마음에 구함이 있으면 이건 느낌은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것은 역의 도가 아니니라. 그죠? 일부러 이때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뭔가를 접근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도는 아니니라. 고로 거심이 명쾌히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이 주역에서 함께에다가 마음 심자를 두지 않은 것은 그죠? 일부러 마음에서 구해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심. 그래서 마음 심자를 버리고 바로 괴에 그래서 괴에 이름 붙이는 것을 마음 심자를 버린 함으로써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구흔씨인가요? 여구씨. 이 중성이네요. 그죠? 여구씨 흔히 말하기를 감이라고 하는 것은 비기정즉 부부 분리례합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감이라고 하는 것은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음으로서가 아니면 그죠? 부부라고 하는 것이 예로서 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군신분리도 합이면 합하고 그 다음에 군신도 역시 도로서 그죠? 합하지 못하고 그죠? 이거 지금 그 앞에 전제가 감비기정입니다. 느낌의 그 발음이 아니면은 부부는 예로서 합하지 못하고 군신은 분리도합 도로서 합하지 못하고 붕우는 분리이의 합하니 그죠? 붕우는 의로서 합하지 못하니 종필지어 규리라. 그래서 끝내는 반드시 눈을 기고 그죠? 이별하는 데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형이정이라. 그래서 그 문왕께서 단사에다가 형통하고 그런데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한 줄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운봉호씨가 이 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했는데요. 운봉호씨왈 함은 맨 끝줄입니다. 함은 감냐니 불알감이왈 함은 그죠? 마음 심자를 안 쓴 것으로 한 것은 함은 개야라 그죠? 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라 다이니 무심지 감예라 바로 이겁니다. 무심함의 감이라 이거죠. 무심함의 느낌이라. 무심어 감자는 그죠? 느끼는데 무심하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소불감예라 그죠? 느끼지 않는 바가 없다. 그저 마음을 딱 두면은 그것만 딱 두는데 우리가 지극히 무심한 가운데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죠. 지극히 무심한 가운데 있으면은 두루두루 그동안 생각지 못한 것까지 두루두루 다 오게 돼 있게 돼 있어요. 아마 이런 경험들 좀 하실 겁니다. 공부 깊숙이 하다 보면은 이런 느낌 참 많은데 감즉 그래서 느끼면 필통 그래서 반드시 통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어 정이라 그래서 바르게 하는데 그죠? 발음에 있는데 바로 있는 것이 이로운이라. 범언 감지 도는 무릇 그죠? 그 감의 도라고 하는 것은 당여차라 그죠?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라 그랬죠. 무심한 가운데 그렇게 느끼는 것. 취인역 길은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그냥 파닥파닥 끓여가지고 이거 참 못합니다. 이럴 때 이제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라는 게 이게 도력이 거기서 이제 뒷받침이 되는데요. 자, 취인역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 취녀자 바로 당여차라 그죠? 길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오로지 그죠? 온전히 바로 여자를 취하는 것 또한 역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뜻이니라. 자, 왜냐하면은 이와 같이 한다라는 여자를 취하는데 그죠? 여자를 취하는데 저 여자 집안이 좀 돈이 좀 있지 저 아버지가 좀 권력이 좀 있지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덕 보려고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정말 참 여자가 바르고 참 훌륭하더라. 집안에 재산은 없고 집안에 참 권력은 없는데 참 여자가 그죠? 이 옛날로 표현하자면 온순하고 그 다음에 참 지혜롭고 현명하더라. 요것만 됐더라 이 소리죠. 거기다 뭐 사특한 걸 끼워가지고 저 여자 덕을 보려고 한다 이거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다 이혼하죠. 요즘에 그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이혼하는 거 보면 이런 거 많습니다. 대부분 또 요즘 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게 여의 정정이 주라. 여자는 바로 뭐냐면은
고요하고 발음으로써 그 주장이 되고 주장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으로서 여자를 구해야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남불하녀의 여종지면,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아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자만 쫓아간다면 이것은 이제 남자가 먼저 우선하여서 이렇게 되는데 여자만 쫓아가면 이것이 역시 비정렬하, 그죠? 이렇게 그 바른 여자가 아니니라. 여자가 쫓아가면 남자가 여자보다 아래하지 않고, 그러니까 먼저 하면서 여자를 이렇게 잘 선도해 주는데 그러지 않고 또 여자가 또 쫓아가기만 하는 것도 이것도 정려가 아니니 불가취라, 가히 취할 수가 없는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운봉호씨거는 쌍호호씨는 이거는 뒤에 수차례 나오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 집에 가서 각자 한 번씩 다 해보세요. 앞에 나온 내용이고 뒤에 또 비슷하게 나오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